그러면 일단 그 오신 우리 감독님들과 배우님들 또 피디님 그 소개를 그냥 일단 간단하게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직접 작품을 만드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돌아가면서 작품명과 짧은 소감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큐멘터리 왼손을 연출한 나다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큐멘터리 왼손을 프로듀싱하고 촬영한 김장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합니다 고객님의 각본 연출을 맡은 김서윤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합니다 고객님에서 연기한 손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애니메이션 덫을 제작한 김채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평양냉면에서 당기사 역할한 손윤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양냉면에서 부주방장 역을 했던 배우 김용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양냉면 연출한 윤주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객석에서 질문 먼저 받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보신 영화에 대한 소감을 얘기해 주셔도 되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등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왼손을 하신 나다나 감독님과 김상태 감독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왼손이라서 불편한 것도 많지만 가진 게 너무 많으신 분 같더라고요. 엄청난 솜씨와 그런데 이 작품을 혹시 기획하게 된 배경 아니면 뭐 왼손으로 살아가면서 불편하셨던 거 물론 이제 그런 일이 있었겠지만 그런 배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그 계기가 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강릉으로 이주해서 제가 목욕탕을 어느 날 갔는데 저한테 남편이랑 같이 갔는데 저한테만 수건 2장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드라이기가 100원을 넣어야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동전이 없어서 머리를 못 말리고 나왔는데 남편한테 이런 이렇게 불만을 얘기했더니 남탕에는 수건이 목욕탕 앞에 이렇게 다 쌓여 있어. 마음대로 쓸 수 있어. 그리고 드라이기도 그냥 공짜인데 이렇게 얘기하길래 순간 너무 불쾌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번 목욕탕 갈 때마다 그런 느낌이 들고 나 이거를 한번 주제로 영화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겪었던 이제 경험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다가 내가 왜 그때는 그런 선택을 했을까? 여기 보면 좀 아시겠지만 왼손잡이라고 할 때 그 다음에 어떤 경험들에서 그냥 묵인해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됐을까? 그리고 그러면 난 언제부터 이런 경험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겠다. 이런 것들을 좀 공감하는 영화를 만들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지극히 사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에 너무나 많이 하는 차별들 이런 얘기를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화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피디님은 더 추가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그러면 다음 사랑합니다 고객님 김선우 감독님도 같은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요즘에 이제 가불 관계에 있어서 많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기획하게 되셨는지 그 배경 말씀해 주시면.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되게 상처를 받게 되더라고요. 저런 관계에 있어서 너무 가시돋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친구들도 다 그런 고통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좀 위로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조금 따뜻하고 코믹하게 지금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어요. 연기를 해주신 손혜원 배우님도
저는 접했던 것 같거든요. 기사나 아니면 유튜브 짧은 영상에서 상담원에게 욕하는 그런 녹음이 된 상황이라거나 뭐 그런 기사 그런 것들을 보고 약간 나는 어떻게 하는지 상담 전화를 할 때 약간 돌아보기도 했고 근데 감독님이 그런 이야기를 풀어내고 전달하는 방식이 저는 되게 좋아서 이 작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굉장히 그 악인과 그 선의를 되게 명확하게 두고 악인을 나쁘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인간을 이해하려는 그런 것들에서 저는 조금 그런 전달 방식이 되게 좋아서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하면서는 되게 재밌게 촬영했어요. 촬영을 뭔가 약간 내가 빌런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빌런을 처단하는 사람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러면서 재밌었습니다. 네, 저희도 참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 김채정 감독님도 예, 하실 얘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공감할 만한. 네, 일단 저 애니메이션을 기획하게 됐을 때 당시에 우울증이 좀 심하게 왔었는데 우울한 걸 계속 겪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살면서 자기가 특별하지 않고 그냥 평범하고 너무 별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엄청 절망을 하면서도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또 특별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또 힘을 얻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무래도 계속 반복되는 게 인생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애니메이션으로 담아보고 싶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영화제도 참가할 수 있게 돼서 많이 영광입니다. 다음은 평양냉면의 윤준 감독님. 네, 요즘 분단이나 통일 이런 게 이슈가 아닌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끄집어내서 좀 공론화를 좀 해보고 싶었다 이런 생각에 이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아주 스타들이 또 많이 출연을 해주셔가지고 더 빛이 났던 예,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뭐 어떻게 섭외하시는 과정에 힘드신 점이나 그런 점 없으셨어요? 네, 다행히 이 존부의 선뜻 이렇게 참여해 주셔가지고요. 저도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습니다. 네, 그리고 백일섭 선생님도 그렇고 이유비 배우도 그렇고 이제 여기 나오지 않는 또 배우분들도 있고 여기 두 배우분들 현식 배우랑 김영호 배우님도 너무나 흔쾌히 진짜로 그냥 이야기를 다 듣지도 않는 상태에서 이제 참여를 결정하신 아주 고마운 상태입니다. 네, 김영호 배우님과 송용식 배우님께도 각자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한 번씩 더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부주방장 역을 했었고 주방장을 시기하는 역을 했습니다. 더 좀 길게 얘기해 주세요. 맞으자면. 더 길게 얘기 드릴게요. 네. 저는 부주방장 역을 했고요. 네. 그리고 주방장이 되고 싶어서 주방장 역을 했던 백일섭 선생님을 시기하는 역을 했습니다. 배우 김용호라고 합니다. 네, 기억하겠습니다. 네, 송용식 배우님요. 네, 저는 경비서 역할 한 송용식입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그 객석에서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김채성 감독님. 네, 너무 인상적이어서 혹시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사람들이 떠오르는 게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게 한 해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의미인지 궁금해서
망치고 싶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고 내가 공중에 떠오르면 어떨까라고 그냥 은연중에 깔려 있었는데 나중에 만들고 보니까 친구가 저 작품을 굉장히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무서워하니 하니까 약간 목매단 시체 같다고 자기는 굉장히 무서웠다고 얘기를 해서 그게 어쩌면 나도 몰랐던 그런 우울함의 그런 이미지였구나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의도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의도한 건 그런 의미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예, 있으실까요? 나다나. 네, 나다나 감독님. 저는 그 영상을 보는 내내 그 화면에 잠기는 그 두 개의 피사체가 계속 마음이 갔어요. 그래서 되게 그 영상의 진행과는 다르게 그 부분에서 굉장히 따뜻함을 많이 느꼈는데 혹시 의도하신 부분인지 궁금. 두 개의 피사체가 무엇인지. 뭐 예를 들면 간단하게 한쪽엔 그 블럭이 있고 한쪽엔 잡초가 있다든지 아니면 고양이 두 마리라든지 계속 반복돼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의도하신? 네, 저희 천재도 그렇고 그림에도 이제 같이 함께 동행하는 춤추는 그림도 나오고 이렇게 그림의 주제와도 연관이 있는 동행이라는 그 주제이기도 한데요. 이제 저희가 같이 살아가는 삶을 좀 대신해서 고양이든 상징이 어떤 그런 잘 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네 그렇게 배치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자유롭게 물으셔도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네, 저쪽. 일단 그냥 기대 없이 봤는데 모든 작품들이 너무 공들여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닻에 관해서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이미 질문을 해주셔서 전 평양냉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그 탈북민들 대화 때문에 이 근처에 왔었는데 주제가 이어지는 것 같아서 감독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의도를 짧게 설명해 주셨는데 마지막에 이제 경쟁률 비교해서 이렇게 넣어주셔서 이 이산가족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지 혹시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으시면 듣고 싶습니다. 기록이라는 게 과거에도 존재했고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고 또 특히나 요즘 기록이라는 이제 요즘 매체는 훨씬 더 뭐랄까 더 정확할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과거의 기록들이나 이런 것들이 왜곡되거나 잊혀지는 게 그 주기가 굉장히 빨라진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가 좀 한편으로는 기록되어졌으면 좋겠다. 이 현상 2022년 이걸 만들었던 2020년, 2018년 그때부터 해서 일단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잘 만든 걸 의미를 좀 부여를 했고요. 또 이산가족 얼마 전에 그 이산가족 말씀드리기 전에 그 유한부 할머니도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몇 분 안 남았고 근데 저희도 지금 평균 나이가 거의 80세시더라고요. 이산가족분들이 이제 곧 다 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이런 영화가 좀 남아서 좀 어떻게 좀 좋게 의미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그냥 여기에서도 나왔던 건데 제 영화에서도 만나게 하는 것 이것은 통일이나 뭐 그런 거창한 주제가 아니더라도 그냥 만나서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밥 한 끼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걸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야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주제로 좀 어렵지 않고 무겁지 않게 만들고자 이렇게 좀 상업적인 그 문법을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아주 관심들이 많으시네요. 네, 모든 영화들을 다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모든 분들께 다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아직 질문이 못 받으신 사랑합니다 보리님 감독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통화 그 직업이 뭐죠? 통신 판매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제가 그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통신 판매원 일하시는 분들의 전화를 받으면 일할 때 그냥 귀찮아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저도 우연히 그렇게 전화를 받았다가 옆에 어떤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우리 부모님도 그 일을 하시는데 너무 차갑게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는데 그런 어떤 직업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그 핸드폰 판매원이라든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회에서 이렇게 높이 인정하지 않는 어떤 그런 직업들을 골라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어떤 삶을 이렇게 저희들한테 따뜻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연출들을 보고 되게 감명을 좀 받았고 그런 어떤 직업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어떤 생각들이 또 있으신 것 같고 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집중했던 부분은 감정 폭력이라는 부분이었어요. 일을 하는 건 돈 벌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왜 서로 이렇게 돈이 되지 않은 감정적 폭력을 주고받느냐 이거를 이해하기가 힘들었고 그 폭력도 보이지는 않지만 충분히 내상을 입히고 어쩌면 아물기가 더 어려운 폭력이잖아요. 그런 감정 폭력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경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 작품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미경이라는 캐릭터는 이미 자기가 감정 폭력을 너무 많이 당해서 너무 익숙해서 다른 사람한테도 당연히 그렇게 대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아마 누군가한테는 그러고 있을 거고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미경이라는 인물도 저는 이해는 하거든요. 저 지금 30인데 한 40, 50 정도 되신 상사분들에 대하면 그 시대는 더 힘들어셔서 그러신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가 너무 이게 익숙한 거 아닌가?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경험처럼 그렇게 의도했고요. 또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아니면 감독님들께서 이제 이번에 저희가 팬데믹 이후로 다들 많이 힘들어지고 뭐 관계도 서운해지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또 이번 작품들을 보니까 대체로 엄청 우울한 작품들이 또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다 이유가 있고, 그런데 혹시 이제 코로나 시기에 다들 이제 작품 활동하시면서 힘든거나 그런 점이 있으셨을 텐데, 특히 이번 영화 제작하시면서 뭐 힘들었다거나 아니면 뭐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왜 다 미루시고 배우님들도 직접 하셨으니까. 실험을 해드릴까요? 손예원 배우님? 아마 많으실 거예요. 연기하시느냐고 힘든 점이 많았을 것 같은데 코로나 시기에 보면. 단편 영화가 감독이 모든 프로젝트를 다 PD처럼 짊어지고 끌고 가는 형식인데요. 이제 저희 내부 안에서 확진자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단계가 4단계로 올라간다거나 그랬을 때 로케이션이 계속 취소되고 그리고 내부에서 확진자가 생겼기 때문에 다 같이 자가격리를 하게 되고 이러면서 비용이 점점 점핑을 해요. 근데 저는 무슨 제작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진짜 심정적인 지진을 거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한번 엎어지고 나면 처음부터
또 다시 세워야 되거든요, 계획을. 이쪽 장소들이 본인 회사에 코로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오지 말라라고 했으면 다시 또 그 회사를 구해야 되는데 언제 그 회사가 구해질지 모르니 다시 스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하기로 한 거를 모두 이때로 변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서 아마 영화계가 저뿐만 아니라 많이 힘들었을 것 같고 그래서 물론 이제 감사했던 배우님들이 너무 흔쾌히 그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딜레이도 참아주시고 너무 잘 따라주셨기 때문에 가능했고 저희는 뭐 같이 밥 한 번 먹고 촬영에 들어간 게 아니라 촬영장에서도 둘씩 이렇게 떨어져서 밥을 먹었어야 해서 네, 밥도 뭐 촬영 다 끝나고 한 1, 2년 후에 같이 먹었습니다. 네, 김석태 감독. 네, 그 영화 보러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뭐 좀 전에 얘기했던 명랑학과 비슷한 얘기지만 사실은 뭐 장편 영화보다 특히 단편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서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그 영화제도 너무 힘들었겠지만 좀 그런 얘기 너무 카톨릭 영화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게 경쟁이 15작품이 되는데 기왕이면은 카톨릭 영화제가 추구하는 가치에 맞춰서 더 많은 영화들이 상영할 수 있게 저희 이제 장표를 만들고 이래가지고서 기회가 좀 있었지만 영화를 만들어서 단편 영화를 특히 만들어서 상영할 공간이 없는데 그것이 어느 곳에가 상영이 안 되고 사라져 버리면은 그 감독들은 그 일소시마국다음부터 영화를 만들 수가 없고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제도 그렇고 또 너무 이렇게 소중하게 이 귀한 시간을 내신 분들이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좀 그런 넷플릭스나 이런 공간들을 통해서 많은 영화들이지만은 이런 영화들이 좀 더 소중한 감독님과 배우들의 작품들이 더 볼 수 있는 공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감독님들이 짧게 앞으로의 뭐 계획이나 뭐 좀 바라는 점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맨손을 지금 장편으로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둘이 사는 이야기, 또 이 차별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 나이 차이에서 나오는 어떤 차별에 대한 이야기, 또 그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장면 다큐멘터리를 기획하고 있으니까요. 네, 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섹션 너무 감성적이고 좋아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초청해 주셔서 좋은 시간 보낼 수 있게 이렇게 만남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했고 와주셔서 또 감사했고 그랬습니다. 아까 방금 피디님께서 해주신 말씀처럼 단편 영화들은 정말 이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기회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고 너무 큰 의미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 얼마 전에 저희가 막 영화제를 이렇게 조금씩 상영을 하게 돼서 너무 기뻐서 막 이제 인사를 하나 주고받았는데 감독님이 그 SNS에 계속 영화 해도 되나 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저는 좀 약간 찡하기도 하고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그런 의미가 있는 자리들이거든요. 영화제들이. 그래서 오늘 황금 같은 이 주말에 여기 이 자리에서 영화 봐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약간 너무 멀티플렉스 극장들이 많고 이제 작은 극장들이 사라지는 시기여서 너무 이 공간이 주는 의미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톨릭 영화제 측에도 감사함을 드리고 계속해서 단편 영화, 작은 영화, 독립 영화 조금씩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속 열심히 부지런히 작업하고 있으니까요. 또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채정 감독님. 저는 어제 아무래도 집에서 작업하는 일이 많아서 이렇게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걸
흥미롭고요. 제 영화뿐만 아니고 다른 감독님들의 작품 여러 가지 접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경험을 쌓았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고 앞으로도 작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말씀해 주세요. 짧게. 네, 오늘 주말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평양냉면 보시면 평양냉면 드시고 싶잖아요. 이 옆에 아주 좋은 냉면집이 하나 있습니다. 네, 가서 저희 영화 생각하시면서 드셔도 괜찮고 저희 영화에 나오는 모든 냉면은 둥지냉면입니다. 네, 집에 가서 하나씩 끓여 드시면서 이 영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영화 초청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카플리 영화제가 앞으로 부지런 발전이 있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작업해가지고 다음에 또 좋은 자리에서 같이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톨릭 영화제는 또 다른 세션 경쟁이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그것도 그 영화들도 재밌게 보시고요. 네, 그 영화들 재밌게 보시고요. 오늘 단편 경쟁 섹션 1, 지구일을 마치겠습니다.